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마켓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창업 후에 응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 할 때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예비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이유가 아마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통해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이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인수를 받았을 때 이 새로운 입실자라고 하면 내가 처음부터 얼굴을 보고 계약을 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입실자 분이라면 저분은 어떤 분이지? 걱정부터 두려움부터 앞서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면, 내가 인수해서 운영할 고시원의 이 입지, 위치에 따라서 그 수요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본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이 이 직장 상권들이 많은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냐, 아니면 대학가 근처이냐, 아니면 주변에 큰 시장이 있느냐, 아니면 병원이 있느냐, 기타 등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가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제 고시원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전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동대문에 대한 상권의 수요가 거의 한 70% 가까운 수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상권, 시장 상권들이 있다 보니까 동대문 수요가 가장 많고, 동대문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수요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블 역세권에 대한 교통편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 직장을 가진 분을 좀 비중을 보면 퀵 배달하시는 분 요즘에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 그 입실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학생, 1인 거주를 하시는, 주거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타 일용직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남녀 비중을 보면 남성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성이 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지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응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응대 방법이 사실 뭐 미납에 대한 것이냐, 음주행위냐, 뭐 폭행이냐, 외부인 동반, 소음, 소란, 실내흡연,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어떤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한마디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질문의 요지가 이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도 좀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입실 계약서, 사각지대 없는 입실 계약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응대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자와 입실자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뭐 타당한 민원이라면 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뭐 지금처럼 뭐 날씨가 추워서 보일러를 좀 세게 가동해 달라,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민원을 넣는 분들이 다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운영하는 원장의 경우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위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다 해놓고 지금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 실제 경험으로 보면은 여성분이 계시고 옆방에 남성분이 계신데, 남성분이 이제 굉장히 코를 많이 고신대요. 저한테 밤 12시 넘어서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뭐 문자를 보내고 또 만나서 말씀드리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뭐 노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본인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안에 이제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게끔, 인지하게 있게끔 하는 거지, 딱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위반된 행위, 뭐 흡연이라든지, 뭐 소란 외에 뭐 동반을 해서 뭐 방에 같이 있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주고요. 사람이 사는 거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면 퇴실하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영상으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궁금한 분이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운영 중인 고시원의 우편물들을 열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직 뭐 국세청이니 뭐 독촉장, 뭐 건강보험공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계시는 분들을 보면 뭐 코로나 시대에 그 작년에 크게 사업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돼서 계신 분도 계시고 뭐 한 달, 두 달 계시다가 1년, 2년 이상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 개인마다 속 사정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뭐 무섭다거나 뭐 험하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벌써 뵌 지도 오래됐고 인사하고 나면 굉장히 다 좋으신 분인데 사정이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고시원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오시게 되는 거고 저희한테는 그게 결론적으로 수요가 되는 것이지만 오래 계셔라 저는 이렇게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계신 동안 편하게 계시고 이제 잘 되셔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게 또 진심이고요. 그래서 고시원을 운영할 때 뭐 운영하는 방법이 뭐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정도 아시고 고시원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오늘 요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고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듭니다. 그리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더 어렵고요. 근데 그런 부분 한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프로 원장님이 되시면 경제적이나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 좀 자유를 더 느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런 사업이 고시원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 상담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고시원 mk@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